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매출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원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냐고요. 6번째 공간 대여 사업을 성공시키며 깨달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사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편법을 찾지 않고 이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는데 이 방법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곳에 와 있죠. 사실 여기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스튜디오고요. 제가 원래는 제 공유 오피스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오늘은 지인분의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여기도 워낙 예쁜 곳이라서 제가 정보에도 남겨놓을 거라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이 스튜디오도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공유 오피스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 또 구독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간을 구경 오셨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하고요. 또 공간에 대한 칭찬을 또 아낌없이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재미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출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매출에는 뒤에 증가라는 단어가 따라 붙느냐 감소라는 단어가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 기복은 매우 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매출이라는 거는 우리의 절박함이랑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왜 매출이 줄어들지? 이런 걱정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그러다 보니 이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방법을 누가 알려준다고 하면은 선뜻 비용을 내고 뭔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는 매출을 증가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 스팸 전화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괜히 못 끊고 조금 더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매출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표현만 있으면 스팸 이메일조차도 조금 더 살펴보고 선뜻 지우거나 스팸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매출을 증가시켜 준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매출을 달성시켜 주는데 명확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일단 제 경험에선 분명히 그랬고요. 제 주변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 대비 드라마틱한 매출 증가를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걸까요? 6번의 공간 대여 사업에 도전한 제 경험상 어떤 사업이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당연한 소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되고 어떻게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 당연한 논리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픈한 공유 오피스 홍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영상들을 이미 봤다면 홍대라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월세나 비용을 내야 되는지도 이제 보셨을 거고 제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영상도 찍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월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도 120평이라는 공간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1억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했죠. 그렇게 오픈한 공유 오피스의 첫 달의 가동률은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공유 오피스는 가동률이 곧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동률이 100%가 되면 기대하는 매출 100%가 달성된다고 보면 되고 가동률이 줄어들수록 원하는 매출에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도 공간을 뭐 4개, 5개를 만든 사람인데 충분히 원하는 매출을 일찍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졌죠. 첫 달에 그래도 한 30-40% 정도의 가동률을 달성하지 않을까? 오픈을 하기 전부터 입주를 하겠다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런 건방진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아직 모자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한테 시련을 주더라고요. 오픈 첫 달 제가 확인한 저희 공간의 가동률은 겨우 6%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수백만 원의 적자를 보면서 첫 달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죠. 이게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게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직접 보시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 보신다면 우리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일단 멧돼지한테 쫓기는 꿈도 꾸고요. 잘 때마다 그 공포와 불안감을 느껴야 했어요. 5번의 공간 대여 사업을 한 저 역시도 불안감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충분하게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 사업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저랑 이미 다른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데 왜 굳이 문제를 찾는 행위를 또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와 결과를 헷갈리면은 저희가 절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매출의 감소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로지 결과인 거지 이게 어떤 원인이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사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매출을 증가시켜 준다라는 온갖 스팸 문자나 마케팅 업체들의 스팸 메일에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네? 그럼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이런 사고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서비스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 명확한 원인을 찾는 행위예요. 그게 마케팅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공간이나 브랜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업체에 관한 이슈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간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매출은 절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케팅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라면 마케팅의 비용만 증가할 뿐 실제로 비용만큼 매출이 충분히 증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출의 문제인지 유입의 문제인지 또는 전환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에 비용을 써야 되고 무엇을 지금 고쳐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노력만 쓸 뿐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출이 문제라고 명확히 판단을 했다면 노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채널을 다변화한다든지 마케팅 채널에서 노출을 증가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에 투자를 해야 돼요. 또는 전환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면은 고객들이 유입되는 내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같은 곳에서 고객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어떤 할인 정책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거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세분화해서 찾기보다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거를 그냥 전체적인 문제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한 행동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해야 되고 비용은 늘어나지만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 경험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자동차에 바퀴가 빠졌는데 엔진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쓰고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시트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왜 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세분화해서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세분화된 문제들과 결과인 매출 증가와 얼만큼 연관이 있는지를 잘 분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시간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 한 가지인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당장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분명히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처럼 매출 증가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더 지치고 우리가 빨리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서비스의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된 문제를 명확히 찾고 그 문제들이 각각 매출 증가를 위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순서를 매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가장 매출 증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 것들을 순서대로 해결을 하다 보면은 기대하는 매출에 가장 가깝게 빨리 도달한 뒤에 조금씩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 홍대점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였어요. 일단 마케팅적으로 노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저희가 측정한 가격이 전환에 허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공간 관련된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문제들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나열해서 저는 매출에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판단이 드는 마케팅적인 측면부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다행히도 2개월이 된 지금 현 시점에 가동률을 60%까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요즘 멧돼지한테 쫓기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제가 만약에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게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결론적으로는 가동률이 30% 40%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막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제가 지금 가동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광고비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 중에서 효율성이 낮은 광고에 제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은 광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당장 매출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광고 비용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가동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것은 다행히도 좋은 공간을 초기에 잘 만들어낸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이 매출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린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찾고 그것을 세분화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공간 대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매출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는 속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1년이 걸려서 제가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운영 방식을 이렇게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만 잘 하신다면 6개월로 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빨리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공간도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우리가 원하는 매출을 빨리 달성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없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당연한 것을 왜 나는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당연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는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꼭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문제를 명확히 세분화해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만 찾는다면 인터넷에 그 해결법은 세세하게 다 널려 있어요. 그런 세세한 해결법을 찾는 데는 어떤 편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걸 실천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정보들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공간에 맞는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체내화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주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뭔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공유하고 있지만 제 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내화하기 위한 노력이 또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6개 정도 공간대여 사업을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이 사업에는 편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고민하고 시도해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노하우들이 쌓이고 그 노하우를 토대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중요한 논리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역시 그 부분들을 공부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Justin do it, we do it. 안녕.